정치 한판 시간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두 분 나오셨어요. 민주연구원 전예현 부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뭔가 좀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약간 난데없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당혹스럽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종교단체를 동원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 정보 또한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총리 하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기나 하겠느냐. 김민석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방금 김경 의원의 서울시 의회 의원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해당 의혹 해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좀 진종호 국회의원이 네.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고 국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불친절하게 폭로를 하신 것 같아요. 폭로를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했다? 이 녹취가 언제 됐는지 네. 그리고 좀 녹취록이라도 풀어가지고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기자회견장을 보니까 뭐 언제 녹취된 거라든지 이 녹취하는 것도 음성 변조만 했지 현장에서 음성을 틀더라고요. 그냥 변조된 음성을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들려주면 네.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네. 국민의힘에서 좀 진상을 파악을 하고 네.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폭로한 데다가 진상도 좀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네. 김경 서울시의원이 재선 의원이더라고요. 재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김민석 총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건지 김민석 총리가 영등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영등포 시의원이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네. 영등포 시의원이 아니더라고요. 강서구 시의원이에요. 강서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인데 비례로 됐다가 아니 그러면 김경 서울시의원 말대로 김민석 총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했다는데 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건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까?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그런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뭐 그럼 언제 또 이 녹취를 한 건지 그 실제로 어떤 이 사람들이 3천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건지 네. 그러면 가입했다 그러면 그 명단하고 네. 그다음에 대납을 했다면 돈을 준 근거나 뭐 사진 같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녹취록만 가지고 얘기하고 종교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종교단체인지 그냥 단순히 신도라는 말만 썼어요. 그러니까 폭로를 해도 뭐 이렇게 육하 원칙에 맞지 않게 폭로를 하니까 답답하다. 좀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건데 네. 진짜 좀 실력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육하 원칙은 좀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대응을 그렇죠. 하던가 말던가 할 것이다. 뚱땅지 같잖아요. 네, 뭔가 약간 좀 설익은 상태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김경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시의원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와서 일종의 민원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서울시 사격연맹의 부회장입니다. 사격이에요? 자, 그럼 네. 자 보시면 일단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격연맹 관계자가 오겠다 문체위에 이거 간담회다. 네. 그리고 장소를 보니까 또 서울시에 있는 회의실에서 했대요. 네. 보통 근데 우리가 불법 민원 청탁할 때 서울시 회의실에서 합니까? 거기선 잘 안 하죠.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다 하고요. 누가 오가는지 바깥에 있는 CCTV에는 적어도 다 찍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당원 대납 이런 거를 은밀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어디 뭐 누구처럼 일식집에서 만나거나 네, 네. 폐쇄된 장소에서 하시 과연 서울시 의회에 네. 간담회 회의장에서 했을까? 그럼 무슨 내용 때문에 만나느냐? 태릉 선수촌 개보수를 비롯한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모르면 저는 이거는 좀 본인이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상대도 아직까지는 반박을 안 하는 거 보면
이 의원은 그렇게 알고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종호 의원님이 이거를 반박할 정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네. 당의 진상조사나 이걸 거쳤을 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종교단체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진상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엔 진종호 의원도 그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이걸 왜 이렇게까지 종교로까지 확산시켰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상권 같은 얼토당토한 얘기해가지고 그냥 네. 검찰 수사해가지고 일단 넘기고 검사들이 이제 사건 조작해갖고 기소하고 또 그걸 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관성적으로 한 폭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군요. 이게 폭로를 해도 육하 원칙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관계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냥 누가 그러면 뭐 김민석으로 해 그러면 김민석 총리 압수수색 해야 됩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이거 실체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어쨌든 김경 서울시 의원 일단 진종호 의원이 녹취록의 맥락을 왜곡했다면서 일단 탈당을 하고 법적 대응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바로 즉각적으로 조사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네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요. 네.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찌 됐던 조금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부적절한 대화잖아요. 그런 시도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당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진상조사가 그냥 뭉뚱그려서 진상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서울시당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도 하겠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보니까 일단 사경연맹 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 결과 바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당헌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김경 의원이 모집한 입당 전적한 거 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뭉개는 게 아니라 우리 당도 그에 못지않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사법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에게 밝히겠다라는 점은 빠르게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면 네. 사실은 뭐 진짜 돈을 받고 네. 관봉권 사진이 나오고 막 또 신도들한테 넙죽 절하고 있는 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사실은 김민석 총리와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네. 김민석 총리 억울할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에 빠져 있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말을 들어서 이제 뭐 대납을 해주겠다고 만약에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요즘 웬만한 거는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이 수천 명을 일일이 1,000원씩 나눠준다는 건가요? 모여서? 그러니까요. 요즘 굉장히 사회가 투명해져가지고 그렇게 네. 불법적인 일을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18,000명. 김경원의 뭐 가족 한 10명 정도야. 그래 뭐 1,000원씩 뭐 네. 내가 내줄게 해서 모여 1,000원씩 준다고 치는데 이 수천 명은 그것도 김경원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사경연맹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해주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대납을 해주겠다는 아니 거지. 근데 약간 네. 제가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진종호 의원이 사실은 체육인이잖아요. 네. 사격 선수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사경연맹 부위원장이 네. 이런 제보를 했다. 네. 약간 그것도 좀 그것도 네. 좀 이상해요. 뭔가 공작의 냄새도 조금 나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발표를 하려면 당원을 내가 3,000명 가입시켰고 뭐 명단이라도 갖고 와갖고 이렇게 흔들어야지. 네. 이렇게 녹취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사해라. 아니 이은재 의원하고 갠생이 이은재 의원하고 사퇴하라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어느 시절 이은지 의원 이름 예, 갑자기. 아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에이스는 이은재 의원이에요. 사퇴하라 그냥 밑도 당시에? 끝도 없이. 예. 아, 제가 조금 아까 숫자를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 3,000명 경선 활용 시도했다라는 게 진종호 의원의 이제 주장이고 당비는 뭐 1,800만 원 당비 대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뭐 것이죠. 돈을 주고받은 입금표라든지 네. 아니면 뭐 돈 사진이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뭐 하나라도. 뭐 하나 뭐 헤어지고 단순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유 뭐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 녹취
그러니까 그 녹취도 좀 잘 정리를 하든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서울시당이 참 한심하네.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니까 조금 네. 지켜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저는 네.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뭐 서울시장 뭐 누가 좋아요? 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리고 그분이 특히나 나는 뭐 국민의힘 싫고 민주당 밀어주고 싶은데 아, 누가 줄 것 같아? 막 네. 그러면 제가 글쎄요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는 그러면 누구는 어때요? 그럼 좋은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다 좋다고 하잖아요. 얘기하죠, 뭐. 그리고 뭐 나 뭐 입당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입당 절차를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더 저한테 한 10번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절차를 홈페이지 묻기 어디에 위해서?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추천인이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입장에서 네. 입당하고 싶다는 분들이 전화 오면 친절하게 또 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회유라고 할 수 있을지도.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김경우 의원 주장에도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나 국민의힘 싫다. 민주당 도와주고 싶다고 하니까 또 당 입장에서 당연 가입을 어떻게 하냐라고 네, 하면 네. 안 내렸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김경우 의원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뭐 쌍방을 다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희들이 내용 나오는 대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뭔가 그 서로 할 얘기만 하고 또 끝난 그런 요즘은 다 고성 뭐 이런 거 없으면은 국회가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데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의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조의대입니다.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네, 저 부분도 재밌었죠.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복사해서 냈었죠. 네, 조의대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장 측에서 어떻게 보였어요? 어제 상황을?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법부 겁박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게 민주당은 아니죠. 그동안 내란 사태에서 예를 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속됐다가 풀려난 거, 네. 그다음에 내란 속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질질 끌게 돼서 사법부가 사실상 재판과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대선 직전 당시 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대응 등등이 쌓여서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청문회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당연히 묻고 입장을 들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걸 마치 모든 사법부에 대한 독립권의 침해인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쓴소리를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사법부 독립부 중요하시는 정당의 관계자들이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은 말 그대로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물리적 폭력과 위해를 가하려던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서부지법 가태 사단자들을 지원해준 사람 누구죠? 바로 자당의 탄생식인 윤석열이 임명한 김효원 전 국방부 장관 옥중 편지까지 썼었고요. 자당의 지도부자 출신인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서부지법 폭동한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자당의 모습부터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법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를 짓밟으려고 했고 심지어 판사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모습. 네. 노골적으로 집회가면 윤어게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으면서 자꾸 사법부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네. 이걸 오히려 물터기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분노와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봅니다. 지금 이 대법원장이나 하여튼 대법원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조금 뭐 개면적긴 한데 뭐 조금 우리가 실수가 있었네 이게 아니라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해? 니네들이 그렇죠.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그러니까 약간 태도 그 애티튜드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법 귀족들의 반란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사실은 사법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임명한 대법관과 그런 사람들 10여 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6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5월 1일 달 현 대통령이 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정말 무리하게 네. 대법원에서 막 절차를 막 땡겨가면서 편법적으로 사실상 어겨가면서 어겨가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뭔가 어떤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들이 그냥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없었던 일로 그냥 연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뭐 자료도 보지도 않고 지금 판결을 하고 그렇죠. 한 대법관당 3, 4천 건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법관을 좀 늘려보려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뭐 10여 명 늘리는데 1조 4천억이 든다. 갑자기 돈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대법관 한 명이 75평의 사무실, 강남에 75평 사무실 사실 100억 정도 하죠. 아파트가 75평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강남에서 100억짜리 사무실에서 또 사는 것도 강남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겠죠. 지금 강남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한 축이 결국 사법부였다.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싶은데 청문회 때 나는 못 나간다. 우리나라 법률상 대법원장이 청문회 대상이에요. 그럼요. 청문회 대상인데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판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회는 행정부도 견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법부도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을 하고 입법부는 제도를 만들고 견제를 하는 기구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삼부 요인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좀 철저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 판에 대통령도 거기 지금 분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 옮겨가니까 대법원도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그냥 세종시 가면 됩니다. 왜 강남의 기준으로 해놓고 뭐 몇 조 원이 드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세종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대구로 가자. 대구 여론을 봤더니 뭐 대구의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좋아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자꾸 뭐 사무실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참 구차한 변명인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청문회에 안 나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결자 해지하라는 건데 그 결자 해지의 한 계기가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개혁할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어쩌면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안 나와. 그러면 계속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본인만 그냥 대법원장실에서 편하게 조희대 왕국에서 편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어제 또 결론을 냈죠. 다음 달 13일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더해서 이틀 뒤인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데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조희대 등등.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나오셔야 되겠죠. 현장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 만약에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했다면 세종대왕 시절이었다면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 조희대는 윤석열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 문장은 법원 노조에서도 했던 얘기죠. 지금 조희대가 윤석열 닮아가고 있다. 아마 전혀 안 들릴 것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직위원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희대가 불출석하는 날 발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직위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정말 몇 달 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어제 발표했을까요? 날짜가 참 묘하죠. 날짜도 묘하고 저는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도 의문이고 조사가 시작된 것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서 일단 했습니다. 떠밀려서 시작을 했으면 결과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걸 내야 되는데 보니까 직위원하고
그리고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만 말만 듣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지? 판사들은 뭐 이런 행동해도 다 넘어가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저희는 믿을 수가 되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럼 대법원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데도 왜 이러냐? 말 그대로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 어쩔 건데? 어쩔 이 건데. 법부가 어쩔 건데? 이런 태도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더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현장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됐던 5월 1일 일정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를 제출한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지기현 판사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 바꿔요? 그 취미가 있으신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시기마다. 구속 취소를 하기 직전에 6년 만에 네. 최신 핸드폰으로 바꾸고 그것도 삼성 고가의 핸드폰을 바꾸고 6년 오래 쓰긴 하셨네요. 네. 그리고 룸살롱. 룸사롱 뭔가 의혹이 의혹 나오니까 바로 직후에 이번에는 굉장히 저가의 네. 중국 샤오미 핸드폰을 바꿨다. 네. 아니 6년 동안 핸드폰을 안 바꾸는 사람이 불과 몇 달 만에 의혹 제기하니까 그것도 아니 핸드폰 잊어먹어서 보통 똑같은 걸로 바꾸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죠. 아니 내가 이 핸드폰 바꾸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샤오미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닐까요? 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6년 동안 핸드폰을 안 바꿨던 사람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불과 또 올해 들어서 2번 바꿨다. 6년 동안 안 바꾸다. 윤석열 풀어줄 때 그리고 지금 룸사롱 의혹 있을 때 우리가 전으로. 알고 있죠.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어땠습니까? 핸드폰 6번 바꿨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기현 판사가 급하긴 급했다. 그리고 어제 정의찬 원내대표실의 민정 정무실장. 정무실장도 본인이 직접 제보 받았을 때는 수년간 룸사롱에서 20여 차례 접대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조사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그러면 적어도 이 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정말 막 나가기로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의 이 정의찬 정무실장이 애초에 이제 제보를 받은 분이고 그동안 이제 익명으로 있다가 어제 나온 거죠. 내가 제보 받은 사람이다.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혹은 그 제보자에 대해 들은 것만 해도 한 20여 차례 갔다. 이런 거였고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검사가 이러더래요. 아니 우리가 그 법원에 자료 좀 내라고 하는데 안 준다더라.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에서 결과 나면 우리가 처리할게. 자료도 안 주면서 무슨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차원에서의 어떤 자정이라든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죠. 사실 대법원 자체에서 정말 정밀하게 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냈으면 네. 외부에 있는 뭐 공수처 같은 데다가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쪽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면서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네. 외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만 되는 조직이라는 걸 사실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든가 수사 움직임은 본인들이 자초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제 저도 풀 영상을 좀 봤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정부에서 장관하기 진짜 힘들겠다. 너무 질문도 많고 보고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대통령이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국무회의가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런데 어제 유난히 이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대화가 있었는데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로 일단 기소하고 사람들 인생 파괴하고 뭐 3심까지 갔다가 결국은 무죄로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일반인들은 집안이 파산돼 있고 이렇게 가혹하게 왜 국가가 법이 이 민간인들을 혹은 그냥 일반인들을 왜 괴롭히느냐 이런 취지의 어떤 대화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넘어갈 때 유죄로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5%밖에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제 이 검사들 되지도 않는 기소로 국민들 고통 받는다 이제 본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검사들이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왜 그렇게 특정 사건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고 네. 무서운 존재가 되게 네. 검사가 무서워야 로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전관. 네. 아니
송혜교 한학자 총재만 보세요. 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이재명 정권의 전 민정수석 몇 이런 사람 숫자였지? 왜 쓰겠어? 그 막 계약서도 보세요. 뭐 이거 자기가 한 번도 안 불려가고 이러면 10억 성공보수 주겠다. 이게 바로 법조 카르텔. 네. 진짜 이 기득권 카르텔의 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럼 검사들이 정말 세게 그 괴롭히는 거 그러면 그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 어떡합니까? 수억 원씩 정관을 줘가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4, 5년간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집안은 풍비박살 나고 로펌과 변호사들만 고액 수임료로 떼돈 벌고 네. 그리고 후배 검사들 만나가지고 접대하고 이게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법무부에서 타파해야죠. 법무부 장관을 가져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 법조 카르텔의 끝 정말 취업 심사만 강화하고요. 정말 그런 거 발본색원 해도요. 근데 막 지금 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 그냥 손방망이 처벌하고 네. 이러니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옷 벗고 나가가지고 떼돈 벌 자신 없고 직업 없고 떠돌아다니고 돈 못 벌면요. 이렇게 겁 없이 행동 못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네. 우리가 검사들 검찰 조직을 칼로 비유합니다. 네. 칼을 왜 주느냐? 부정부패가 난 곳을 정확하게 수술하듯이 제대로 수사 기소하라는 건데 검찰이 그동안 그 칼을 누구를 향해서 겨눴느냐?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뭔가 정치 권력이 바뀌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 그 정치인을 도왔던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네. 잘 되는 칼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막 찌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죠. 예, 네. 그럼 문제는 뭐냐? 1심에서 졌어.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은 본인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한 약간 보복적 성격 계속 괴로워봐라. 또 항소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 팔고 정말 온 집안이 다 망가집니다. 네. 그동안 일도 못해요. 그렇죠. 정신적, 육체적 뭐 모든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러면 결국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광란에 칼춤을 춘다라고 비유를 한 거고 네. 검사 개개인이 그것을 개혁할 의지가 없고 검찰이 그동안 걸 보니 개혁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칼자루를 우리가 다 쥐겠다고 하니 이번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 자꾸 정부 여당이 검찰을 길들이기 하겠다라는 거 한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정말 힘이 세면은요 검찰을 오히려 힘세게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것이 과거의 행태였어요. 그랬죠. 그거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이 본인들의 수사 받는 것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비상식적인 논리가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좀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검찰이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일관성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검찰이 네.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했어요. 항소. 아무 말도 안 했죠. 예. 네.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같은 검사 출신이 이렇게 봐줘도 됩니까?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김건희 수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면 콜검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네. 심지어 거기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사다 바쳤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핸드폰 뺏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피해가 얼마나 크면 만약에 일반 범죄자 가입했어서 어디 감히 상상한 그런 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일관성이 없고 권력 챙기기만 굽신굽신하고 이게 서민들이 한번 이런 거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가족이 풍미박산 그렇죠. 난다. 그래서 말 이거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꾸 검찰 개혁을 정치 이슈로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오히려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민낯이 드러난 게 당장 어제였죠. 검사 그 민중기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여 명이 원대복귀 하겠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건 뭐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던 뭐 국가 예산을 털어먹던 캄보디아 보내던 얘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기분 나빠 집에 갈래. 민중기 뭐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봐. 딱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 정말 어저께 이거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직자들은 아니 기재부 정말. 예산권 분리한다고 기재부 사무관들이 집단으로 사표 내고 나 못해 먹겠다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이 검사들은요 아주 특이한 공무원 집단이에요. 이게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치 집단화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질 하고 다니고 네. 공무원은 충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집단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처벌받고 근데 처벌도 자기들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처벌도 안 받고
야, 저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검사였고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였고 이렇게 사회에서 행세하고 다니면서 지 멋대로 하고 다니는 검사들. 78년 저는 이번에 동안. 좀 네. 이런 성명된 주동자들은 조사해갖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아까 아니, 이용호 의원께서. 집단 행동을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왜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느냐. 우리 검사들은 참을 수 없다. 검사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라고 집단 행동했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박수를 치죠. 근데 다 검찰 개혁 덮어주고. 하지 마. 왜 우리 건드려? 나 수사 안 해. 나 원대복 개혁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네. 그렇죠. 가뜩이나 그 관본권 띠지 저는 분실하는 거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훼손. 관본권 띠지 훼손한 그 검사가 마이크 탁탁 치고 오만하게 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이 뭐야라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데 이거 보니까 더 화가 날 것 같다. 네. 오죽했으면 그냥 싫으면 사표 받아라.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내가 가고 싶은 직무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고릅니까? 얼마나 오만한 자세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일 때문에 그나마 칭찬을 받으려던 특검도 체면을 구겼다. 이건 참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 전희연 부원장 그리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